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통신이론 튜터를 하게 된 1호학번 김성빈입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튜터 세션을 영상으로 찍게 되었는데, 전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히즈넷에 올려주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주 동안은 인터넷으로 세션을 진행하게 되고, 4주 뒤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수님께서 수업해주신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신의 정의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봐야 되는데, 통신은 어떠한 포인트에서 다른 포인트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이때 정보는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날로그 신호. 아날로그는 연속적인 신호입니다. 연속적인. 제 목소리와 같은 이런 연속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고, 디지털 신호, 이산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는데, 이거는 어, 비트로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종류의 신호를 통신을 할 수가 있는데, 전반적인 그 신호가 보내고 받는 과정은 이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아날로그 신호 통신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간단하게 동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인포메이션 소스가 있고, 이건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그 정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 목소리가 될 수도 있고, 이 신호가 트랜스미터를 통해서 채널로 날아가게 되고, 이게 다시 리시버로 받게 되어서 최종적으로 정보, 정보가 전달되게 됩니다. 이때 여기 채널은 우리가 송신하는 그 신호가 날아가는 공간으로, 어떻게 보면 공기가 될 수도 있고 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보내는 그 환경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아날로그 통신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에 몇 가지 더 과정들이 숨어져 있죠. 일단 소스 인코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채널 인코딩도 있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디코딩이 양쪽에 있는데, 네, 이거는 추후에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 트랜스미터랑 리시버가 있는데, 요 TX-RX는 각각 모듈레이션 과정과 디모듈레이션 과정이 숨어져 있습니다. 모듈레이션은 한국말로 변조라고 합니다. 변조. 변조는 어떠한 그 소스가 이 정보를 전달하기에 적합한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과정인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목소리가 여러분들께 바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목소리가 보내기에 적합한 어떠한 신호로 시킨 다음에 보내지는 거죠. 그 변형시키는 과정이 변조라고 합니다. 디모듈레이션, 여기 리시버에 들어있는 디모듈레이션은 모듈레이트 된 신호를 다시 복원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과정을 통해서 신호가 전달되기도 하고 또 복원되기도 하는데, 모듈레이션은 변조하는 방법에 따라서 아날로그와 또 디지털로 나뉩니다. 네, 아날로그로 변조하는 방식은 우리가 흔히 아는 라디오의 AM, FM 같은 게 있고, 디지털 같은 경우는 ASK와 뭐 FXK 등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신이론 강의를 통해서 변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또 아날로그와 디지털 각각 어떤 식으로 변조가 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통신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무선 통신에서는 캐리어라는 특이한 신호가 등장하게 됩니다. 캐리어는 정연파의 모양을 갖고 있고, 이름 그대로 우리의 정보를 담아 나르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어디에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신호를 담을 것인가에 따라 나눠질 수가 있는데, 담는 위치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위에 AM과 FM 같은 이름이 달라지는 이유도 담는 위치가 앰플리튜드 프리퀀시와 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캐리어로 정연파를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안테나 사이즈는 신호의 파장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보내고자 하는 신호의 파장이 길면은 안테나도 비례해서 커지게 되는데, 우리가 무선 통신을 주로 사용하는 예로 핸드폰을 들 수가 있고, 핸드폰에는 무한하게 큰 안테나를 탑재할 수 없기 때문에 캐리어 시그널로 송수신하는 신호의 파장을 줄임과 동시에 안테나의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파장을 줄이는 방법의 예로 정연파를 이용한 프리퀀시 시프트를 들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저주파 때 신호가 고주파로 이동되어 자연스레 파장이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정연파를 사용하는 두 번째 이유는 프리퀀시 얼로케이션 때문입니다. 이동통신사나 방송사 등에서 같은 시간대에 수많은 정보들을 송수신하고 있는데, 이때 신호들이 겹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주파수 대역으로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프리퀀시 시프트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이론에서 배울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신의 정의는 한 포인트에서 다른 포인트로 정보를 이동시키는 데 있습니다. 통신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아날로그 통신과 디지털 통신 두 가지를 나타낼 수 있는데, 아날로그 통신은 아래 그림과 같이 소스를 트랜스미터를 통해 채널로 보내고 이를 리시버를 통해 수신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통신은 트랜스미터로 보내기 전에 소스 인코딩과 채널 인코딩 과정, 이를 다시 복원하는 과정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트랜스미터에는 모듈레이션, 변조 과정이 있는데, 이는 보내고자 하는 신호를 적합한 정기적인 형태로 바꿔주는 과정입니다. 리시버에는 디모듈레이션이 있고 변조된 신호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모듈레이션에는 크게 아날로그 변조와 디지털 변조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무선 통신에서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신호를 캐리어라는 신호에 담아서 보내게 되는데, 캐리어에 담는 위치에 따라 변조 이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캐리어로 정연파를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안테나의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같은 시간에 이동하는 신호들과 겹치지 않게 위해서가 있는데, 이는 정연파의 프리퀀시 시프트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호미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신호가 주어졌을 때 신호의 특징을 살펴보는 방법 중 하나가 신호의 에너지와 파워를 구하는 것입니다. 에너지는 신호의 절대값을 취한 뒤 제곱을 하고 전체 구간에 대한 적분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에너지 신호의 절대값과 제곱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음으로 떨어진 신호를 위에 양의 방향으로 올리기 위함입니다. 위로 올리지 않고 적분을 하게 되면 상쇄돼서 에너지가 음수의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파워는 에너지를 주기 t에 대한 적분을 한 것으로 t를 무한대로 보내어 평균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와 파워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에너지가 무한대보다 작을 때, 즉 에너지가 유한한 경우 파워는 0이 됩니다. 반대로 P가 0과 무한대 사이, 즉 유한할 때 에너지는 0의 무한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에너지가 유한한 값을 가질 때 신호는 에너지 시그널이라고 하고, 파워가 유한한 값을 가질 때 신호는 파워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 가지 신호가 주어졌을 때 에너지 혹은 파워 시그널 둘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몇 가지 중요한 신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모양의 신호들이 존재하지만 제일 먼저 정연파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정연파는 앞서 캐리어를 설명드릴 때 잠시 등장했지만 앰플리튜드와 프리퀀시, 페이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이 있는데, 이는 정연파를 다른 모양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앰플리튜드와 프리퀀시,
그리고 페이스 값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값이 익스포넨셜 꼴로 나타내어진 겁니다.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은 다시 오일러 포뮬라에 의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먼저 코사인 파트와 그리고 사인 파트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위에 있는 값이 리얼 파트이고 아래가 이매저너리 파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델타 펑션이 있는데, 델타 펑션은 t가 0이 아닐 때 전부 0의 값을 갖고 t가 0일 때에는 무한대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를 좌표축에서 나타나게 되면은 t가 0일 때는 무한대로 솟고 또 나머지는 0이 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t가 0인 구간을 포함하여 적분을 하게 되면 값이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델타 펑션은 이후에 나오게 되는 LTI 시스템에서 시스템의 전달 함수를 구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컨볼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볼루션은 두 가지 함수가 주어졌을 때 하나의 함수와 또 다른 함수를 반전 이동한 다음에 두 함수를 곱하고 최종적으로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여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식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컨볼루션이 시노미 시스템에서도 합성곱이라고 배우고, 이 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써봤지만은 정확하게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지는 잘 고민을 안 해봤을 수도 있는데, 이게 결국은 LTI 시스템에서 현재와 이전 입력에 대한 출력을 계산할 때 사용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TI 시스템은 두 가지 조건이 성립할 때 만들어지게 되는 시스템인데, 첫 번째로는 시스템이 리니어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타임 인베리언트 해야 됩니다. 리니어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다시 두 가지 조건으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호모지니어스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슈퍼포지션이 만족해야 됩니다. 호모지니어스를 만족하기 위한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 슈퍼포지션을 만족하기 위한 식은 또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타임 인베리언트를 만족하는 식은 xt를 입력으로 넣었을 때 yt가 나왔다. 그러면은 x에 t-타우를 넣으면은 y에 t-타우가 나온다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은 타임 인베리언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스템이 주어지고 인풋으로 xt가 들어가고 아웃풋으로 이 시스템을 거쳐서 아웃풋으로 yt가 나온다고 했을 때 이 시스템에 해당하는 함수를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이 시스템에 델타를 넣게 되면은 시스템을 거쳐서 어떠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인풋으로 델타를 넣어서 시스템의 함수와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은 이 시스템 자체에 그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바로 임펄스 리스판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지넷을 통해서 질문 주셨던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연파 캐리어를 사용하면 파장을 작게 만들 수 있냐라는 질문이었는데,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캐리어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고, 그 중 하나가 안테나 사이즈는 파장에 비례하게 커지기 때문에 파장이 클 경우 안테나도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테나를 뭐 핸드폰에 넣으려면은 안테나를 작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더 짧은 파장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캐리어의 역할은 이 파장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는 나중에 배우게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림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 왼쪽에 신호가 원래 원본 신호라고 보고 이제 가운데 캐리어를 이렇게 생긴 캐리어에 원래 신호를 실어가지고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송신되는 신호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모양은 이제 원본 신호의 모양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제 어, 그 파장은 굉장히 짧아진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원본 신호보다 더 짧은 파장의 캐리어를 활용해서 원본 신호를 어,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우게 될 거라서 일단은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캐리어를 사용해서 파장을 더 짧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신호를 변조할 때 얼마나 데이터의 손실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느냐 또 안테나의 사이즈에 따라 데이터 손실을 줄일 수 있지 않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어, 일단은 데이터의 손실이 일어나는 부분은 이 모듈레이션 할 때 데이터의 손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손실이 일어나는 부분은 바로 여기 채널을 통과할 때 손실이 일어나는데 이때 뭐 채널이 공기 중이나 물이나 뭐 어떠한 그 중간 매개체가 되는 건데 이때 이제 노이즈나 여러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데이터의 손실과 변질이 일어나게 되죠. 사실상 이 모듈레이션 할 때는 데이터의 손실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안테나의 사이즈에 따라 데이터 손실을 줄일 수 있지 않냐라는 질문도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XT와 코사인 캐리어를 곱한 신호의 파워는 XT 파워의 2분의 1이 되는데 이때 코사인 캐리어의 프리퀀시가 XT의 밴드위스보다 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네, 물어보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유도도 해주시고 그림으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이 그림을 XT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그린 신호라고 할 때 신호미 시스템에서 배웠다시피 코사인 캐리어를 어떠한 신호에 곱한 다음에 이거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그리게 되면은 캐리어 주파수의 캐리어 주파수 부분으로 양쪽으로 원본 신호가 복제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때 이제 제가 그린 거는 이 캐리어 프리퀀시가 원본 신호의 밴드위스보다 크다는 조건하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은 원본 신호의 앰플리튜드가 A라고 할 때 이동한 시도의 그 복제된 신호의 앰플리튜드는 각각 2분의 A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위와 같은 답을 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캐리어 프리퀀시가 밴드위스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복제하게 되면은 이렇게 두 신호가 겹치게 됩니다. 이렇게 겹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2분의 px라는 그 파워 값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붙어야 된다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